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3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엔저가 국익일 리 없다. 일본을 갈수록 가난하게 만드는 엔저 스파이럴 공포입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작년에 저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에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를 가난하게 만든 기본 요인이라 지적하고 20년 이상 계속된 엔화 약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칼럼이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올해 3월 이후 일본 엔화 가치가 모든 통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그 하락률은 러시아의 루블에 버금갈 정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엔저 스파이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국익이라는 기만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금융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엔화 하락 지속되면 엔화 약세 스파이럴에 빠져 최근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라기보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 가격 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엔화 약세가 엔화 약세를 부른다는 엔화 약세 스파이럴이 발생해 괴멸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금 엔저 정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한시도 유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루블화 다음의 하락률, 엔의 독보적 하락. 엔달러 환율은 2021년 가을 이후 1달러 115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중순부터 1달러 120엔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뚜렷한 상태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요인은 미일 금리 차의 확대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크다. 첫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장기채 수익률이 급상승했다. 둘째는 이에 앞서 일본 은행이 금융 완화 지속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구로다 총재는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만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엔화가 급락한 것이다. 하락률은 러시아 루블화 다음으로 커 독보적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월 하순 이후 에너지 관련 가격은 더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그것이 엔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빅맥 지수 급기야 중국에도 밀렸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에 나는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빅맥 지수로 봐도 일본은 중국에 뒤졌을 것이라고 썼다. 올해 2월 실제로 중국에 밀리고 말았다. 폴란드에도 밀렸다. 이제 일본보다 아래인 나라는 페루, 파키스탄, 레바논, 베트남 같은 나라다. 일본의 빅맥은 태국보다 싸다. 일본이 급격히 가난해진 것은 아베노믹스의 책임이다. 지금의 엔화 구매력은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을 썼던 2021년 말보다도 더 악화됐다. 내가 일본의 급여가 낮은 걸 한탄하고 있던 바로 그 당시보다 저하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 은행은 투기 거래를 정당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미일 간에 현격한 금리 차가 있으면 엔캐리로 불리는 거래가 발생한다. 이는 저금리인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그것을 고금리인 달러로 전환해 운용하는 거래다. 그걸로 금리 차이만큼의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는 투기적인 거래다. 즉 금리 차를 시정하려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엔고가 진행되어 달러에서 엔으로 되돌릴 때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일본 은행은 엔캐리 거래의 이익을 보증하고 있다. 특히 3월 28일 국채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낮춘 것은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 셈이다. 따라서 투기꾼은 안심하고 엔캐리 거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엔화가 팔리고 달러가 팔리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를 엔화로 되돌릴 때 환차익을 더 벌 수 있다. 즉 일본은행이 엔 하락을 시인하고 금리 억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 캐리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엔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경상수지 적자, 유사시 취약한 엔 때문. 엔화 약세를 촉진하는 요인은 더 있다. 그것은 경상수지의 적자화다. 올해 1월의 경상수지는 1조 1887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은 역대 두 번째로 2개월 연속이다. 지금까지도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외 순자산에서 많이 산출되는 1차 소득지수 흑자가 커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최근 달라진 것이다.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일어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따라서 달러 상승, 엔화 하락이 한층 더 진행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는 유사시에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유사시 엔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사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엔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유사시가 되면 유가가 오르고 그것이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하는 연쇄 반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차 소득수지 흑자에는 아직 추세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지 않고 계속 해외에서 투자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엔화 약세가 국익일 리 없다. 엔화 약세가 국익이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에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 수개월 사이 그게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원래 엔이 싸진다는 것은 일본인의 기능이 국제적으로 보아 저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을 기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인은 엔화 약세가 국익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수십 년 동안 사로잡혀 왔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한다. 지금 일본 수출품이 달러 표시로 가격이 일정하다고 하자.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엔화 표시 수출품 가격이 증대된다. 그래서 수출 산업의 매출액은 늘어난다. 수출 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에는 속임수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수입품 가격도 엔화 약세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이 영향을 생각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속임수는 엔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로 평가한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격 전가에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엔화 약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의 소유 주주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엔고가 되면 이상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다. 임금은 엔고가 됐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2000년 이후 엔화 약세 정책을 취했으나 엔화 가치가 오른 적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항상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